예, 이번 시간에는 2015년 3월 8일 시행한 소방 원론에 대한 거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에 보시면 이 위험물 안전 관리 법령상 요 제4류 위험물인데 요 알코올류에 속하지 않는 것 찾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4류에서 요 알코올류, 그래서 이 알코올류의 그 일반식은요, CN에 H에 EN 플러스 1 여기에다가 OH기 즉 히드록식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알코올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 알코올류가 N이 1에서부터 3까지죠. 그래서 N이 1이면 C가 하나고 H가 3이 되죠. 여기에 OH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N이 2면 C가 2개, H가 5개에다가 OH. 자, N이 3이면 C가 3개, H가 7배, OH가 되죠. 그래서 요걸 CH3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걸 메틸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N이 1이면 이게 메틸 알코올이 되는 거예요. N이 2면 이걸 에틸이라고 하죠. 즉 C2H5가 이게 에틸기예요. 그래서 에틸 알코올. 그 다음에 C3H7이 이게 부틸이죠. 아, 부틸이 아니고 프로필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류라고 하는 것은 메틸 알코올, 에틸 알코올, 프로필 알코올 여기까지 우리가 알코올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요 1번에 C2H5 에틸 알코올이죠. 이건 알코올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C4H9. 자, N이 4면 C가 4개고 H가 9이 되고 OH죠. 그래서 요게 부틸이에요, 요게. 즉 C4H9이 부틸기죠. 그래서 요게 부틸 알코올인데 알코올류라는 것은 N3까지니까 요 부틸 알코올은 알코올류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답은 바로 요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요건 메틸이죠. 메틸 알코올. 그 다음에 4번은 프로필 알코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알코올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요 2번, 이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그 4류 위험물의 해설 쪽에 보면 꼭 이건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4류는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위험물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 4류 위험물의 그 특성은요, 요 인화성 액체예요. 그래서 그 구분은 인화점에 따라서 요 특수인화물 1석유류, 그 다음에 요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 유류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건 다 인화점에 따라 구분을 하는데, 이 특수인화물의 대표적인 것이 요 이항화탄소하고 디에틸 에테르죠. 그래서 요놈은 발화점이 100도씨 이하이든가 아니면 인화점이 영하 20도 이하이고, B점이 40도씨 이하인 거. 자, 1석유류는 대표적인 것이 아세톤하고 휘발유죠. 인화점 21도 미만. 알코올류는 C1에서 C3까지, 즉 메틸, 에틸, 프로필 알코올을 우리가 알코올류에 해당이 되는데 변성 알코올도 포함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석유류는 등유하고 경유죠. 그래서 인화점이 21도 이상 70도씨 미만. 3석유류는 중유하고 클레오소트유. 인화점이 70도 이상 200도씨 미만. 그다음에 4석유류는 기어유하고 실린더유. 인화점이 200도 이상 200도씨 미만, 250도씨 미만이죠. 그다음에 이 동식물 유류는 인화점이 250도씨 미만인 거.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되죠. 그다음에 2번 가죠. 자, 이산화탄소 CO2죠. CO2의 요 증기 비중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증기 비중은 공기의 그 평균 분자량이 얼마예요? 29죠. 요 놈으로 뭐를 나눠준 거예요? 분자량을 나눠주면 이게 증기 비중이죠.
그래서 CO2는 탄소가 12가 되는 거죠. 산소가 16이 2개 있으니까 분자량은 44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44를 29로 나눠주면 요 증기 비중이 약 1.52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소, 탄소의 원자량 요거 12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요. 산소 원자량 16이죠. 자, 질소는 원자량 14가 되고, 그 다음에 수소 요거 원자량 1이죠. 그래서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꼭 원자량 정도는 기본적인 건 좀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3번 가죠. 자, 3번은 화재 시 불티가 바람에 날려서 상승하는 열기류에 휩쓸려서 멀리 가연물에 이렇게 착화되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산불 화재 잘 보시면 이쪽 산에서 불이 났는데 이쪽으로 불티가 날아가죠. 그래서 불티가 날아가지고 이 산에 또 불이 붙고 또 다른 산에 불이 붙고 이렇게 불티가 바람에 날려서 다른 쪽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거. 요걸 뭐라고 하냐? 바로 비화라고 하죠. 그래서 비라는 것은 비행기 비자예요. 날비. 그래서 비화.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4번 가죠. 자, 4번은 이제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는 여러분이 할로겐족 원소가 뭐예요? 불소하고 염소하고 그다음에 브롬하고 그다음에 요드가 대표적인 할로겐족 원소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설명 중 틀린 거예요. 이 할로겐 화합물의 그 소화 약제는 우리 부촉매 소화라고 하죠. 또는 이걸 억제 소화라고도 해요. 억제. 그리고 이거는 물리적 소화가 아닌 이 화학적 소화죠. 틀린 것 찾는 거예요. 자, 비열, 기화열이 작기 때문에 이 냉각 효과는 물보다 작은 거 맞아요. 물보다 냉각 효과는 작죠. 그 다음에 할로겐 원자는 활성기의 생성을 억제하여 연쇄 반응을 차단한다. 즉 연쇄 반응을 억제한다. 차단이나 억제나 같은 얘기죠. 자, 사용 후에도 화재 현장을 오염시키지 않기 때문에 통신기기실, 즉 전기실이니까 C급이죠. C급 화재에 적당한 거 맞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약재의 분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이 할로겐 원자의 소화 효과를 물어본 거죠. 자, 소화 효과. 이 소화 효과하고 이 반응력. 세 개는 여러분이 꼭 구분하셔야 되죠. 그래서 반응력은 불소가 가장 크고 두 번째가 염소고 그다음에 브롬, 그다음에 요드예요. 반응력의 크기. 근데 소화 효과는 요드가 가장 크고 브롬, 염소가 그 다음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요 4번이에요. 소화 효과는 이게 잘못됐죠. 소화 효과는 요드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브롬,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불소. 불소가 이제 가장 작아요.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할로겐족 원소의 반응력의 세기하고 요 소화 효과는 구분해서 여러분이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요. 다음은 5번 가죠. 자, 불활성 가스 청정 소화 약제는 요 IG541에서 여러분이 IG라는 것은 이너젠이죠. 자, 여기에 I자, 인어의 I하고 젠의 G에서 우리가 IG라고 하는데, 이게 이 불연성, 불활성 기체예요.
그래서 IG541의 성분의 그 비를 물어봤는데, 여러분이 IG 번호가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숫자는 요 질소의 함량, 두 번째 숫자는 아르곤의 함량, 세 번째 숫자는 탄산가스 CO2의 함량에서 요 질알탄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안 잊어먹을 거예요. 이노제는 번호가 질알탄이라는 거, 질알탄,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그래서 IG 여기 01이죠. 그래서 01이라는 것은 요 1이 여기 있으니까 아르곤이 100%라는 거죠. 그 다음에 IG 100이라는 것은 100이니까 여기 1, 질소가 100%라는 거죠. 그 다음에 541은요, 질소가 52%, 아르곤이 40%, CO2가 이제 나머지 8%가 있는 거죠. 그래서 IG541은 성분이 아닌 거, 질알탄 빼면 되죠, 질알탄. 빼면은 헬륨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G55, 55니까 질소 50%, 그 다음에 아르곤 5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첫 번째 숫자는, IG의 요 번호 첫 번째 숫자는 요 질소의 함량, 두 번째는 아르곤, 여기고 세 번째 숫자는 이산화탄소의 함량이라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그 다음에 6번 가죠. 자, 6번은 벤젠. 자, 벤젠은 면류 의원물이에요. 사류에 요 벤젠이라는 것은 C가 6개고 H가 6개인 인화성 액체예요. 요건 제4류의 1석유류에 해당되는 물질이에요. 요건 인화성 액체죠. 쉽게 말하면 석유계통하고 비슷해요. 자, 공기 중 소화에 필요한 CO2의 이론 소화 농도가 공기 중에서 37%일 때 한계 산소 농도는 몇 프로인가? 즉 여기서 CO2가 지금 몇 프로라는 거예요? 37%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 산소 농도는 몇 프로냐 이걸 물어봤는데, 여러분이 그 CO2 퍼센트 계산하는 공식 있죠? 여기 퍼센트가 빠졌는데요. 여기 CO2 퍼센트죠. 그래서 이 CO2 퍼센트는 21분의 21 마이너스 산소의 농도 퍼센트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CO2의 농도를 얼마로 주었어요? 37로 주어져 있죠? 21분의 21 마이너스 산소의 퍼센트 곱하기 100이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산소의 농도를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37은 1분의 37이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하면 서로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21 마이너스 O2에다가 곱하기 100이죠. 여기 1은 뭐 곱하나 마나니까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21하고 37을 곱한 게 같아지는 거죠. 여기서 O2의 퍼센트를 여러분이 계산하면 13.23%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그 맞는 답인데요. 또 CO2 퍼센트 계산하는 공식은요. GV라는 것은 방출가스량이에요. V라는 것은 방호구역 최적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방출가스량이죠. 그래서 곱하기 100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그 방호구역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여기에다가 CO2 예를 들어서 10세제곱미터를 갖다 공급을 했다, 투입을 했다. 그럼 이 방호구역 최적이 뭐 100세제곱이다. 그러면 CO2의 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 공식에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자, 방출가스량이 지금 10세제곱을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10 나누기 방호구역 최적이 100이죠. 여기다 여기 방출가스량이니까 10 더하기 방호구역 최적 100이죠. 곱하기 100을 해주면 CO2의 퍼센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방출된 CO2의 양을 계산하는 방법은요.
이 O2 분의 21 마이너스 O2%에다가 요 V 있는데 여기 V가 방호 구역 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방출 가스량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방출된 가스량. 다음은 7번 가죠. 자, 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한 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닌 것. 자,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소방계획서 작성해야 되죠. 그 다음에 위험물의 그 취급도, 위험물이 아니고, 그건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자위 소방대 구성한다는 거. 그 다음에 소방훈련 및 교육도 해야 되죠. 근데 이 소방용수시설의 지정,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방안전관리자의 그 업무는 피난계획, 그 다음에 소방계획서 작성, 그 다음에 자위 소방대 및 초기 대응체계 구성하고 운영교육, 그 다음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그 다음에 소방훈련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방관련시설 유지관리, 화기 취급감독,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그래서 이게 바로 소방안전관리자의 그 업무인데요. 이건 굳이 여러분이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 번 읽어보시면 아닌 것 찾아내라는 거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쉽게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8번 가죠. 자, 착화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아서 다량의 연기가 발생되는 연소 형태, 즉 불꽃 없이 연소가 되는데 연기만 많이 나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훈소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공기가 부족할 경우에 농도 저하로 인해서 불꽃이 안 일어나고 연소하는 형태를 우리가 훈소. 다음 9번 가죠. 자, 과연성 액화가스. 자, 과연성 액화가스 용기가 과열로 파손이 돼서 폭발하는 현상이 뭐냐? 이게 뭐예요? 블랩이죠, 블랩이. 보일링. 그 다음에 리퀴파이드. 그 다음에 익스펜딩. 베이퍼. 그 다음에 익스플로전. 그래서 이게 액화가스 저장 탱크에 폭발 현상이죠. 블레비가. 이건 1번이 바로 답이죠. 그 다음에 이 보일 오버는 뭐예요? 이 보일 오버는 요 중진류 저장 탱크에서 화재가 났을 때 이 탱크 저부에 남아있던 물이 여기 열이 전달이 되면 여기서 전달이 되는 건 몇백 도의 열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은 100도에서 끓기 때문에 몇백 도의 그 온도가 전달이 되면 갑자기 끓어 넘치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돌비라고 하죠. 돌발적으로 끓는다 해서 이걸 우리가 돌비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끓기 때문에 이 중진류가 연소하면서 오버플로우 되는 걸 우리가 보일 오버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요 슬롭 오버. 슬롭 오버라는 건 뭐예요? 야, 탱크가 여기 있는데, 이 중진류에서 이 화재가 났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포나 아니면 물 같은 거를 방사하면은, 여기는 몇백 도가 되겠죠? 끓는 점이. 그러면 물이나 포가 가면은 바로 표면에서 끓어 넘치면서 연소되는 거. 즉, 물이 연소유 표면으로 들어갈 때 유류가 연소하면서 오버플로우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프로스 오버는 중요한 것은 연소하지 않고 오버플로우 되는 거예요. 즉, 이 중진류 탱크에 탱크 저부에 물이 있을 때 여기에서 뜨거운 기름을 갖다가 넣을 때 이 물이 갑자기 끓어 넘치겠죠. 근데 연소는 하지 않고 넘치는 걸 우리가 프로스 오버.
다음 10번 가죠. 자, 그림에서 내화조, 즉 내화 구조 건물의 표준 화재 온도 곡선을 했는데, 자, 표준 온도 곡선은 내화 구조는 온도가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내화 구조예요. 그런데 목조 건물은 온도가 빨리 올라갔다가 이렇게 빨리 떨어지죠. 이게 목조 건축물의 화재 경향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 A는 목조 건축물의 화재 진행 상황이고요. 요 서서히 이렇게 올라간 거, 요건 내화 구조죠. 물음에서는 내화 구조를 물어봤으니까 요 D번, 요 4번이 바로 내화 구조 건축물의 표준 온도 곡선이죠. 그래서 요 화재 특징을 보면은요, 목조 건축물은 온도가 빨리 올라가죠. 그래서 고온, 단기형, 빨리 식어버려요. 그 최고 온도는 약 1300도까지 올라가죠. 이에 비해서 요 내화 구조 건축물은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요. 그 다음에 오래 타죠. 그래서 저온 장시간형, 그 다음에 저온 장기형, 최고 온도는 약 1000도씨까지 올라간다는 거. 다음 11번 가죠. 자, 11번은 우리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이고 분자식이 틀린 거,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이 할론 하나, 둘, 셋, 넷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숫자가 탄소의 개수, 두 번째가 F, 불소, 세 번째 숫자가 염소, 마지막 네 번째 숫자가 브롬의 개수죠. 자, 240이 C가 2개, F가 4개, Cl 없고, 브롬이 2개, 맞죠? 1211, C가 하나, 그 다음에 F가 2개죠? Cl 하나, 브롬 하나. 이게 틀렸네요. C가 하나, F가 2개, Cl이 하나, 브롬이 하나죠.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틀린 거. 1301, CF3Br. 104, C가 하나, 그 다음에 F 없고 Cl이 4개. 또 하론 1011, 1011, C가 하나, 그 다음에 여기 F, 여기 Cl이죠. 세 번째가. 네 번째가 브롬이죠. 그리고 여기 H가 메탄에서 유도가 됐기 때문에 H 2개는 ClBr로 바뀌었고 H2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요 놈이 조금 여러분이 생각한 거하고 좀 틀리죠. 다음은 12번 간이 소화용구예요. 간이 소화용구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간이 소화용구라는 것은 화재 안전 기준에 보면 마른 모래하고 팽창질석, 팽창진주암이죠. 그래서 아닌 것은 요 이산화탄소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능력 단위를 꼭 암기하셔야 돼요. 마른 모래는 반드시 삽을 1개를 비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삽을 상비한, 즉 삽을 1개 꼭 비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50리터 이상의 것 한 포가 0.5단위, 그 다음에 팽창질석하고 팽창진주암은 반드시 삽을 하나 비치해야 되죠. 요건 160리터 이상의 것 한 포를 이걸 1단위로 한다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3번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해당되지 않는 거.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내주기만 하면 바보죠, 바보. 바보지. 그래서 요가 내가 내력벽, 주는 주계단, 기는 기둥. 네, 요 뒤에 건 이제 말을 만들려고 넣어놓은 거고요. 바는 뭐예요? 요게 그 바닥이 되겠고, 보는 그대로 보죠. 그 다음에 지는 지붕 틀. 그래서 아닌 것은 여기 작은 보. 그냥 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답되죠. 자, 14번은 축압식 분말 소화기에 충진 압력이 정상인 걸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화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 뭐 손잡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호스가 있고 여기에 혼이 있죠. 여기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압력계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 가운데는 녹색이죠. 이쪽은 적색이고 이쪽은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침이 항상 요 녹색을 지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 녹색을 지시하면 정상이고요. 적색을 지시하면 과충전, 노란색을 지시하면 압력 불량, 충전 압력 부족이죠. 그래서 충진 압력이 정상인 것은 지시 압력계의 지침이 녹색을 가리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녹색을 가리키면은 대략 0.7에서 0.98 메가파스칼의 그 범위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죠. 그래서 요 지시계의 정상 사용 압력은 0.7에서 0.98 메가파스칼. 그다음에 분말 소화 설비에서 저장용기의 안전밸브 작동 그 조건이죠. 가압식은 최고 사용 압력의 1.8배 이하, 추가압식일 경우에는 내압 시험 압력의 0.8배 이하 구분해서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15번. 자, 가연물이 되기 쉬운 조건이 아닌 것, 즉 잘 탈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 찾는 거예요. 발열량이 커야 잘 타죠. 그래서 열 전도율이 커야 한다. 이게 틀린 거죠. 열 전도율이 커야가 아니고 작아야 잘 타요. 자, 열 전도율이 작아야 열에 축척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철하고 나무하고 보면 철은 열 전도도가 높죠. 여러분이 바늘 같은 거 촛불에 대고 있으면 금방 뜨거워져가지고 손이 녹게 되죠. 그러나 나무는 성냥골 같은 경우는 오래 붙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 전도도가 훨씬 철이 높기 때문에 철은 불연성이고 나무는 가연성인 거예요. 그래서 열 전도율이 커야가 아니고 작아야 한다죠. 그래서 2번이 답. 그 다음에 산소와 친화력이 좋아야 한다. 산화 반응이 잘 일어나야 잘 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활성화 에너지는 요건 작아야 잘 타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산에서 넘어가서 물을 버린다고 가정을 하면 최소한 여기서 이 산을 넘어갈 수 있는 에너지예요. 즉 산이 작아야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가연물 조건 보면 산소와 반응 잘 돼야 되고요. 발열량이 커야 되고 표면적이 넓어야 되죠. 우리 장작이 통나무보다 잘 타는 거는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열 전도도는 작아야 되고요. 활성화 에너지 작아야 되고, 그다음에 연쇄 반응 일으켜야 되죠. 그다음에 활성은 강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16번. 자,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상 요 5개 탱크 저장소에 설치하는 요 방류제 그 면적 기준이에요. 자, 방류제라는 것은 여러분 오염물 5개 저장 탱크가 있으면 이 주위에다가 이 철근 콘크리트로 이렇게 그 담을 쌓는 거 있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요걸 우리가 방류제라고 하죠. 이 방류제는 0.5m 이상, 3m 이하죠. 그래서 요거는 내부의 그 면적이 8만 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래서 방류제 면적은 8만 제곱미터 이하로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고요. 자, 방류제 그 기준을 보면은 인화성 액체 오염물에 설치하는데 요 이형화탄소는 방류제를 설치하지 않죠. 왜 그러냐? 이형화탄소는 물속에다 보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탱크가 하나일 경우에는 탱크 용량의 110% 이상 방류제 용량,
탱크가 2개 이상이면 최대 탱크의 110% 이상. 자, 방류제의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 이 높이죠. 요 방류제의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 그다음에 방류제의 면적은 8만 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요 하나의 방류제 안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탱크의 개수는 10개 이하. 그다음에 요 방류제는 탱크의 옆판으로부터의 거리. 자, 이 탱크의 요 측판하고 요 방류제의 요 거리예요. 그래서 이 탱크의 요 지름이 15m 미만일 경우에는 요 탱크 높이의 몇 분의 1? 3분의 1. 높이의 3분의 1. 요게 15m가 넘으면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워야 된다는 거죠. 다음 17번 가죠. 자, 유류 탱크 화재가 났을 경우에 요 슬롭 오버 현상, 아까도 얘기했죠. 유류 탱크 화재 시에 화재 진압으로 해서 목내 소화전을 쏜다든가 아니면 포소화 설비를 쏘면은 그 탱크, 유류의 표면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물이 비등을 하면서 연소유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소화 시 외부에서 방사하는 포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연소유가 비산, 오버플로우 돼서 탱크 외부까지 화재가 확대되는 거 맞고요. 탱크 바닥에 고인 물이 비등 팽창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건 무슨 현상이에요? 보일 오버 현상이죠.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틀린 답이에요. 다음 18번 가죠. 자, 18번은 요 마그네슘. 이류연물이죠. 마그네슘. 금속이에요. 이건 이류연물의 뭐예요? 가연성 고체에 해당되는 물질인데 이놈이 바로 뭐예요? 금수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부분 이 금속은 물과 반응하면 대부분 거의 한 95%가 그래요. 전부 요 수소 기체를 발생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마그네슘의 지정 수량은 500kg다. 여러분이 이류, 황화린, 정린, 유황,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인화성 고체, 이게 100kg 황적유가, 철분마가 500kg, 인화성 고체가 1000kg예요. 그래서 이 마그네슘은 지정수량 500kg 맞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이 다 위험물까지 여러분이 섭렵할 수는 없어요. 이 위험물, 기능장이나 산업기사 이런 거 공부할 때는 필요한데 여러분이 원론에서 사실상 그 위험물이 한 30%는 차지해요. 그래서 이 위험물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소방을 공부하면 좀 빨라요. 반대로 또 여러분이 위험물을 볼 때 좀 빨라요. 왜 그러냐면 소방 원론 같은 데서 위험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 2번 마그네슘 화재 시에 지수하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죠. 자, 마그네슘이 화재 시에 CO2 소화약제를 사용해서 소화한다. 이거 틀린 거예요. 이 마그네슘하고 요 CO2하고 반응이 되죠. 즉 산화 마그네슘하고 탄소로 분리돼요. 그래서 여기 2개, 여기 2몰 들어가죠. 그래서 마그네슘이 CO2하고 반응해서 산화 마그네슘 생기고 요 탄소가 폭발적으로 연소가 되는 물질이에요. 탄소. 그래서 CO2는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금속 화재는 CO2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다음 19번 가죠. 자, 19번은 요 가연성 물질별 소화에 필요한 CO2의 그 농도, 설계 농도인데 틀린 것 찾으라고 그랬죠? 이건 여러분이 방법이 없어요. 이런 건 문제하고 그 답을 암기하세요.
설계 농도까지 다 여러분이 암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19번은 그 틀린 게 그 아세틸렌인데요. 이게 53%가 아니고 이게 66%예요. 그래서 원론은 이렇게 한 문제 정도는 틀려주는 것도 괜찮죠. 뭐 100점 맞는 것보다 출제자의 자존심도 있으니까 한 문제 정도는 여러분이 틀려주셔도 큰 문제 없어요. 여기 보시면 소화에 필요한 CO2의 그 설계 농도는 우리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까지 다 암기하려면 머리 지나니까. 그 다음에 20번. 자, 부촉매 소화. 이게 뭐예요? 화학적 소화죠. 이걸 우리가 억제 소화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산화 반응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걸 억제 소화.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자, 산소의 농도를 낮추어 소화하는 거. 이건 질식 소화죠. 자, 화학 반응으로 발생한 탄산가스. 화학 반응에서 발생한 탄산가스 CO2가 아니죠. 자, 활성계 생성을 억제하는 소화 방법이다. 이게 바로 맞는 그 답이에요. 용융 잡열에 의한 그 냉각 효과,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부촉매 소화에 대한 그 설명이 되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